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실 존버님을 시작을 해서 존버나드님 그리고 주주치님까지 채널에서 나를 소개해주신 덕분에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어. 그래서 여기서 한 번쯤 짚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 하나 하고 가려고. 사실 내가 예전에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채널 하나를 버린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열게 된다면 정말 부담 없이 해야지 라고 마음 먹어서 지금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일기 형식이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때 처음에 채널 시작했을 때는 주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영어 공부도 있고 뭐 독서도 있고 엄청 갖가지를 올리고 있었는데 다른 채널들에서 나를 소개해 주시면서 모든 영상에 다 주식 안 해? 주식해?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주식 이기장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반말을 할 수밖에 없다. 양해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도 얼마든지 반말 써도 돼. 우리 같이 반말하고 친구하자. 그래서 이거 양해해줬으면 좋겠어서 얘기 써봤고, 그러면 오늘 얘기 시작해볼게. 2022년 4월 8일 금요일 마밤. 오늘의 얘기 제목, TQQQ가 더 하락한다면 속슬은 어디까지 갈까? 오늘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왜 이걸 얘기 제목으로 정했냐면, 사실 나스닥 못 간다, 테크주 힘들 거다, 그리고 침체기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한편 엑소엑셀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저점이면 바닥이지 라고 하면서 비중을 싣는, 그러면은 나스닥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도체 지수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 건가? 약간 이거는 조금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걸로 얘기 제목을 정해봤어. 그래서 오늘 차트 한번 볼게. 차트 나는 세배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괴리율이 너무너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QQQ로 계획을 짤 거야. 궁금하지? TQQQ 한번 슬쩍 보여주면 지금 많이 틀어졌어. 급등급락 때문에 피보나치 얘네가 잘 안 맞기 시작해가지고 그럼 나 한 배수로 계획 짠다 이래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QQQ는 0.38이 라인인 350.9달러 요 근방에서 한번 하루 이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 장중에 조금 더 떨어지긴 또 했었고, 근데 나는 이 0.38이 라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눌림목 자리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눌려줬으니까 다시 이제 충분히 또 한번 눌렸다가 다시 또 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SOXL도 지금 같은 자리니까 여기서 살만하다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나스닥 이제 안 좋을 거야, 테크주 진짜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 못해 나스닥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XOXL 너무 바닥이잖아 하면서 혹시 비중 담아서 산다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러면 너는 이 이후로의 더 하락은 생각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아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계획도 세우고 있지. 이후에 내가 0.786이랑 0.618 라인, 나는 여기서 이제 본대를 보낸다고 해야 되나?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자리거든. 여기가 328.79달러에서 337.98달러 QQQ상 이렇게 보이는 거고, QQQ가 이제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 하면은 나는 요때 이제 내가 들고 있는 3배 레버리지들 전부 다 추가 매수를 할 거야. 요 긴 하락 동안에 내가 점점 차트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나스닥에 관련된 QQQ 얘네만 오로지 팠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주는 안 봐주세요, 싹소를 안 봐주세요, 뭐 다른 건 안 봐주세요, 판 건 안 봐주세요, 막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렇게 따로 볼 필요가 없었어. 전쟁이랑 금리라는 뉴스에 그냥 시장 전체가 때려 맞은 거였고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S&P 500이든 나스닥이 됐든 그냥 내가 보기 편한 거를 보면서 여기가 지금 단기 고점으로 보인다 라든지 아니면 여기 충분한 저점이고 의미 있는 자니까 난 여기서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타겟하는 지점이 오면은 나는 그날 전부 다 같이 추가 매수 추가 매도 이런 식으로 장을 대응을 해왔었거든.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 지금도 역시나 방향은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QQQ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SOXX가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뭐 전 저점만 확인을 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정말로 QQQ가 0.618, 0.786 라인까지 확인하려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SOXL은 더 크게 움직이겠지. 그래서 그때는 1.414나 1.27 라인인 SOXX상 382.99달러에서 394.85달러 요 구간 내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런 자리들을 염두에 두고 나는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서도 또 조금 소량 추가 매수를 들어간 거고. 그래서 뷰는 불리시하게 보지만 각오랑 계획은 베어리시하게 하고 있다, 요런 의미야. 그렇게 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나스닥은 비관적으로 보면서 SOXL은 저점이다 판단해가지고 혹시 담고 있다면 하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럼 이제 이어서 QQQ 보조지표 한번 볼게. 지금 이평선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조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이평선들은 요거 보면은 이걸 한번 꺼줘야 잘 보이겠다. 이평선들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상승 추세고 불이 꺼지면 하락 추세라는 건데, 지금 전부 다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20일 이평 아래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프리장가도 요쯤에서 354.57달러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그러면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한번 볼게.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지금 장기 스토캐스틱 과열권에서 버티고 있고, 그리고 중기 스토캐스틱은 첫 봉우리 만들고 골짜기 이제 만들러 가고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이거 주시하다가 이제부터는 걱정해야 돼 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 다음 쌍봉우리를 만들어낼 때 이 다음 봉우리 고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요거를 주시해서 봐야 돼. 만약에 이전 고점보다 낮아지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하락 다이버넌스가 나온다? 그럼 도망가야 되거든. 특히나 장기 스토캐스틱에서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잽싸게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일단은 아직 이제 첫 봉우리 만들어가지고 골짜기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엄청 긴장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하락 다이버전스 이 녀석이 얼마나 세냐라고 하면은, 단기 스토캐스틱에서 이렇게 고점을 낮춰가고 주가는 올리는 요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 쭉 떨어졌지. 그래서 침체 구간이 코앞이다, 이제 오늘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이버전스를 되게 유심하게 보고 조심히 잘 살펴보는 편인 거고,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엄청 긴장하고 볼 필요는 아직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MACD 이어서 볼게. MACD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을 보거든. 그래서 봤을 때 얘도 MACD 단기에서 보면은 고점 낮추는 모습 보여주면서 쭉 내려왔던 모습 보이고, 지금 중기, 장기 역시나 첫 봉우리만 만든 상태여서 MACD에서도 뭐 특별하게 어떠한 사인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일반적으로 MACD 상에서는 골든데드 크로스 요걸 또 의미있게 본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 백테스팅 해보니까는 이 거짓말쟁이더라고. 너무 속일 때가 많아가지고 나는 그냥 요런 움직임, 역동 요런 거를 보고 대응하는 편이야. 그것보다는 크로스 나는 것보다는 쌍봉 쌍바닥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고점 저점은 어떻게 만들어가냐, 요거를 좀 더 의미있게 보는 편이고. RSI 볼게. RSI 같은 경우에도 30점 아래 침체해서 사고 70점 위에서 판다, 요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 있지만, RSI도 마찬가지로 나는 다이버전스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RSI상 눌림목이야 하고 신어줬어. 요거 내가 계속 얘기했었거든. 단기 고점 에서부터 이제 막 한 5일 동안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눌림목 잡고 싶어. 나 들어가고 싶은데 괜찮아? 자꾸 물어봤는데, 이때도 아직 0.236 라인도 오지 않았어. 그리고 RSI 상에서 50 정도 눌려줄 때, QQQ상, 나스닥 이나 얘네들은 50 정도 눌러주면은 그때가 눌림목이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 근데 어제 기회가 왔어. 0.382 라인까지도 왔고 차트상. 그리고 RSI 상도 50 한번 눌러줬다, 눌림목이었다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볼린저 밴드는 위 타고 가다가 이제 중앙선까지 내려온 거고, CCI 다이버전스 떨어지는 모습 보여진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QQQ 지금 이 위치 충분히 의미 있는 눌림목 자리고 여기서부터 반등해 갈 수 있다라고 나는 믿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하락 자리는 여기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QLD를 사고 SOXL을 사는 대응을 하긴 했지만 충분히 이런 하락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게 된다면 비중 조절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될 거야.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는 얼마만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 그래서
QQQ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차트들 지금 다 흐름 비슷해가지고 특별히 다른 건 더 보지 않을 거고, 파스만 한번 볼게. 파스만 한번 짧게 보면은, 이거 사실 장중에는 나는 잠을 자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제 0.786 아래까지 장중에 확인하고 올라갔던 거 보여지고, 일단 나는 여기가 갭을 채우러 온다라고 생각해서 갭 하단이다 판단해가지고 여기서 들어갔었거든. 초록색 점 찍어놓은데 여기서 대응했었는데, 일단 어제도 긴 음봉 띄웠다가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었고, 오늘 프리장가 110.48달러, 여기서도 충분히 0.618이랑 0.786 111.47에서 105.85 사이니까는 소량 진입해볼 만한 자리다 라고 생각이 들어. 댓글 보러 가기 전에 어제 이제 목요일에 발표된 NAAIM 기관들이 얼마나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나, 요거 지수가 지난 일주일 동안 83.41, 지난주에 비해서 올라왔어. 지금 충분히 그래도 80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기관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 요거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댓글 한번 볼 건데, 댓글 중에서 유독, 이거는 진짜 나 빨리 해결해주고 싶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다 싶은 댓글이 있어가지고, 요것부터 먼저 한번 볼게. 사실 보조지표 보는 거 그냥 약간 쭉 한꺼번에 정리해서 주말 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 댓글을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냥 오늘부터라도 빨리 써먹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요거 얘기 한번 해보려고, 이분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볼게. 지금 시작한 지 1년 되는 시점이라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든지 RSI, 심플 스토캐스틱, VIX 지수 등 대략적으로 보고 매도 결정하는 바람에 공포심 또는 포모로 제대로 의사결정도 못하고 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보가 된 느낌이라 절망적이었어요. 하락 조정장 대응 못하는 건 기본이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심히 간절해요. 열심히 할 마음은 있는데 정말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달아주셔가지고, 와, 이분 진짜 빨리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사실 너무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고점 대비 하락률, 뭐 RSI, 스토캐스틱, VIX 지수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얘기를 같이 해볼게. 일단은 내가 다른 거는 이것저것 많이 봐놔가지고 NDX로 볼게. 나스닥 지수 요걸로 켜갖고 볼 거고,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보나치를 그려줘. 트레이딩 뷰 들어오면은 요 왼쪽 바에 보면 세 번째 탭에 오른쪽 눌려보면 쭉 나오는데 맨 위에 있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있고, Alt F 누르면 단축키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 피보나치를 어떻게 그려주냐면, 차트를 켜놓고 추세가 시작된 점, 여기서부터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까지, 최고점까지야. 최고점까지 쭉 그어주고, 그러면 사실 숫자가 여러 가지가 뜰 건데, 이 중에서 내가 의미있게 생각하는 애들만 켜놨어. 요거를 아마 설정을 들어가서 바꿔줘야 될 거야. 더블 클릭 누르면 설정창이 트고, 여기에서 이제 나는 색상이나 아니면은 숫자들 좀 조절을 해놨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대응하는 구간인 0.618, 0.786, 그리고 두 번째로 대응하는 구간인 1.272, 1.414, 그리고 세 번째로 대응하는 구간인 1.618에서 1.786, 이 정도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3등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비중은 언제나 적당히 조절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시황이나 아니면 개인별 성향에 맞춰서 조절하면 돼. 요 정도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그냥 그어놓고 이 안에서만 대응을 하는 거야. 요 안에서만 뭐 요렇게 내려왔을 때, 요 칸에 있을 때, 이 칸에 있을 때 이렇게만 대응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내가 100만큼을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100만큼을 이미 다 썼다라고 하면은 다시 쓰지 않아. 이 구간에서는 100만큼만 쓰는 거고, 이 다음 구간에서도 쓰기로 했던 그 비중만큼만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구간이 1.618에서 1.786 요 라인, 요 구간은 정말 안 오는 구간이야. 근데 최근에 온 거고, 이게 얼마나 안 오는 구간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려보면 알 텐데, 일단은 코로나 때 요때 시간을 돌려서 보면은 이때도 피보나치 추세가 시작한 곳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이렇게 올려보면은 요때 저점도 충분히 이렇게 잡아볼 수 있었어. 그래서 요거 보고 그때도 대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전에 또 깊은 하락이라고 할 수 있었던 2018년도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보면은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1.618, 1.786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었어. 이 정도로 안 오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게 되거든. 그리고 요 라인까지는 그냥 여유 있게 장을 볼 수 있어. 아, 이 정도 하락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요번에 오면서 나도 비중도 엄청 크게 들어가고, 와, 이거 또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고 좀 불안하긴 했는데, 아무튼 엄청 안 오는 자리고, 이 정도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유 가질 수 있고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요거 피보나치를 또 지금 최근에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는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최고점까지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대응을 해봐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눌림목 구간인가 궁금할 때는 0.236 라인이랑 0.382 라인 여기를 켜가지고 확인을 해. 그래서 요번에도 0.382 라인까지 이제 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근거가 됐고, 그리고 이제 대응 안 할 거니까 꺼진다. 이런 식으로 써서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얘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거꾸로 그려볼 수도 있어. 이제 고점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은 0.618 라인, 여기는 어떤 라인으로 생각을 하냐, 비중 정상화를 하는 라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요쯤 돼가지고 내가 3일 내내 계속 말했거든. 비중 조절해야 돼. 비중 과하게 담고 있는 거 좀 덜어내고 부담 없을 정도로 비중을 조절해야 돼. 3일 내내 말했던 근거가 요거였어. 0.618 라인 여기면 단기 고점이고, 여기는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고, 여기는 비중 정상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과연 여기 맞고 또 살짝 떨어졌지? 피보나치의 라인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그리고 긋는 요런 방법도 그렇고, 사실 이건 그냥 나의 기준이야. 내가 이제 백테스팅 해보고 어떤 게 맞지 하면서 다듬어본 내 기준이고 내 라인인 거고, 분명히 다르게 쓰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다른 방법들도 많을 거야. 다만 나의 방법은 이렇다. 그리고 많은 기준을 갖는다는 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 나 피보나치를 대응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서 많이 쓰는 RSI 얘도 넣고, 그래 MACD도 많이 본다 했어. 그러면 MACD도 같이 이제 봐야지 내가 낮게 잘 잡을 수 있겠지? 좋았어. 그러면은 RSI가 일단 보여지는 거, 요 구간, 그리고 여기서도 사고, 그리고 여기서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살 거고, 얘가 RSI가 여기 침체가 들어왔네? 그러면 여기서 또 사. 그리고 여기도 침체 가까이 왔네? 이 정도 찍어줬으면 한번 사야지. 여기서도 사. 그러면 그리고 MACD 상에서 골드가 났어. 골든 크로스 났네? 여기서 또 사. 그리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났네? 여기서 또 사. 이런 식으로 하면 시드가 남아나질 않아. 그리고 평단도 어디서 잡혔는지 알 수도 없고, 거기다 여기다 더해가지고 뭐 빅스까지 본다. 빅스 지수를 매수에 이용할 때 쓰는 게 뭐 윗꼬리 길게 달면서 내려오면은 거기서 이제 사면 들어가면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꼬리 많이 달았네, 여긴가 보다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조금 이게 너무 주관적이어가지고 얘는 써먹을 수가 없어.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너무 많이 보여줘. 꼬리 길게 다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여기다가 또 만약에 피어 앤 그리드를 봐서 얘가 익스트림 피어로 내려오면 사야지 하면은 너무 기준이 많아지면서 여기저기가 다 대응해야 될 구간이 되기 때문에, 좀 내 근본이 되는 그런 전략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나라 말로 보조지표지만 외국에서는 RSI 스트래테지, MACD 스트래테지 이런 식으로 쓰거든. 전술,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말로 보조지표는 좀 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보조지표니까 보조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조지표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내가 잘 아는 전술 하나면은 장 발라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잘 아는 전략 하나를 딱 메인으로 꽉 두고,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쓸만한 지표들을 같이 중첩을 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 위치에 왔을 때 보조지표상에서 전부 다 하락한다고 말하네? 그러면 좀 홀드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그럼 비중 조금만 들어가 보자 라든지,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는, 일단 해봐야 될 거는 나한테 메인이 되는, 내 근간이 되는 보조지표 하나를 정해서 그걸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내가 그걸로 추천을 하고 많이 쓰는 거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러면 피보나치 이렇게 그어놓고 이제 대응 구간을 정해놓는 거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백테스팅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이 모든 라인들이 나름의 의미가 나한테는 있거든. 그래서
본인이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백테스팅 하면서, 아, 이 종목은 어디서부터 움직이는구나, 요거를 자기만의 기준을 새로 잡아야 될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0.38이 라인이다. 이 정도면 눌림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는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2배수나 아니면 1배수짜리 요거를 이제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포지션이 없는 경우에 3배짜리를 재물로 제가 재물을 보낼 테니 조금 더 떨어져 주세요. 저점으로 와주세요. 하는 구간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대를 보내는 첫 번째 대응하는 구간인 0.786, 0.618 라인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비중을 좀 무겁게 실어보는 곳이고 그리고 이후에 하락이 있을 때는 또 여기 그리고 정말 안 오는 구간인 여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또 1.786, 1.618까지 온다? 안 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현금을 남겨놓긴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을 할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사이 구간들 있지. 여기는 이런 구간은 도안은 빈칸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칸이라 생각하고 그냥 봐. 그렇게 보는 거고 차트를 사실 차트만 보면 또 불안할 수도 있어. 뉴스랑 시황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조지표 뭐 언제 지표들이 언제 발표된다는데 CPI 좀 있으면 발표된다는데 FOMC 회의 언제 있다는데 요거 충분히 걱정될 수 있지만 어차피 내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은 정해져 있고 여기에 타겟 하는데 목표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정해져 있어. 내가 대응할 구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공포스럽고 약간 보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모든 거 그냥 다 꺼. 다 잡음을 차단을 하고 그냥 내 무기 하나만 이제 갈고 닦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차트를 한번 보면은 훨씬 좀 여유롭게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겁먹지 않고 장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시크릿 H번님 보니까 주주치님 라이브 통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주주치님 영상도 계속 보고 계시다는 분인데 주주치님이 아시다시피 그 지지저항 장인이기 때문에 저런 구간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분할 매수 조금 더 영리하게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주주치님 영상 통해서 지지저항선까지 이용하면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러면 댓글 이어서 볼게. 존버나드님 나를 두 번째로 소개해주셨던 존버나드님 쏙쓰리가 떨어지니까 쏙쓰리네요. 말장난 해주셨고 미니언주님 레버리지 잘 모를 때 투자해가지고요. 평단은 부끄럽지만 TQ 69 쏙쓸 58 그리고 불주 25 해가지고 총 19% 레버리지로 더 이상 평단 낮출 현금은 없어요. 그래도 전체 포폴은 테슬라 덕에 플러스 11에서 20% 수익금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 레버리지에 들어간 돈은 한 8년 뒤에나 필요한 돈이긴 합니다. 그냥 존버하면 되겠죠? 답정너인데 그래도 의견이 듣고 싶었어요. 내가 할 말을 다 차단해버렸어. 처음에 이거 비중 보고 비중 이 정도면 더 물 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평단 낮출 현금은 없어요. 없으시구나. 그러면 이 돈이 여윳돈이신 거고 그러면 네. 그냥 이대로 잡고 잘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다만 내가 차트상에서 요 평단들 다 확인을 해봤더니 대략 비슷한 날짜에 다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레버리지 이제 조금 더 현금 월급을 받아서 현금이 더 생긴다든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좀 현금 비중이 생겨가지고 물탈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차트를 잘 봐가지고 분할 매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좀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분할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함진영님 속스를 어제 지정해주신 구간에서 분할 매수 성공했습니다. 우와 축하드려요. 어제 라이브에 와서 반가웠어요. 두 분 다 구독 중이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해지용 20에 현금 비중 40 정도 유지 중입니다. 굉장히 방어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해지를 뭘로 하시는지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SOXS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빅시나 아니면 채권이나 금이나 뭘 가지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해지 20에다가 현금 40 그리고 주식 40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현금 이렇게 여기서도 현금을 이렇게 굴리신다 하면은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레프리님 주지친 라이브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놀랐어요. 히히. 어제 속술 좀 담아봤어요. 느낌대로 산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산 거라서 좋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처음에 이제 기준을 잡아가면서 할 때는 정말 여유롭기도 하고 기준을 잡아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든든한 마음까지 들 수 있더라고. 나도 그랬었어. 그래서 이 얘기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너무 좋았어.
고마워 달아줘서. 논스톱님 불주 평단 20.5에 빵구 29.6 속스 48.7 현금은 30 있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네요. 조언 좀 해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자리에서 대응을 하셨고 그래서 불즈 같은 경우 20.5라고 하셨죠. 20.5면은 대략 요쯤인 건데 거의 다 요 자리에서 많이 잡으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불즈를 너무 높이 잡아서 내가 물려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런 비슷한 거인 빵구를 잡아가지고 얘가 수익 나는 만큼을 얘는 손절을 해서 그렇게 이제 상쇄시켜가면서 가면 어떨까요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긴 하는데 이분은 판구랑 불즈를 같이 갖고 계시대. 그리고 비중도 너무 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만약에 판구랑 불지에 나는 무한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속썩이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얘네가 진짜 효자 노릇하고 수익 빵빵 내면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현금 30 가진 거 가지고 이제 불주랑 판구를 뭐 마음 편하려면 아예 계좌를 새로 파가지고 상세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아니 그렇진 않아 그냥 불주랑 판구가 좋은 주식이라고 들어서 사긴 했는데 지금 지수에 비해서 너무 못 가는 것 같아서 난 믿음이 없어 너무 마음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QQQ는 덜 떨어졌긴 한데 충분한 저점으로 들어오면은 지수들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현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또 얘기 하나 해주고 싶은 게 맨 처음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QQQ가 0.618, 0.786 라인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불주 판구는 정말로 저점 깨고 나라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락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불주나 판구 둘 중에 하나만 하고 같은 맥락에서 TQQQ랑 티클 같이 들고 가지 말고 이렇게 움직임이 비슷하고 같은 거는 그냥 하나는 좀 뒀다가 나중에 이제 얘가 너무 속썩이네 그러면은 얘를 다시 이제 저점 잡아가면서 좀 상세하면서 써먹어야지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비슷한 거를 많이 담아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속수위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약간 뭐랄까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미 물려버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뭐 피보나치를 그려서든 뭐 아니면은 다른 보조지표 여타 거를 사용해서 그래서 좀 전략껏 요령껏 다시 저점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근데 속세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40 정도로 지금 얘도 좀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현금 비중 뭐 월급을 타든 아니면 어떻게 간에 해가지고 현금 비중도 좀 늘려놓고 그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아. 답답하겠다. 그리고 BS 솔로몬님 분명 분리시 맞지용 최소 4일 이상 계속 개인 의견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BS 솔로몬님이 보니까 뭐랄까 이 전략도 굉장하시고 그리고 연륜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맞는 말일 것 같아. 불지씨 갈 수 있을 것 같고 성투하사님 속슬 33, 35 평단 2개 이렇게 해가지고 2개 계좌에 4억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금은 5,800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왜 속슬 33, 35면 거의 비슷한 평단인데 계좌를 2개로 쪼갰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요 정도면 그냥 한 개 계좌에 뭐 평단 34로 다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라인인데 라고 생각을 했고 시드가 크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피보나치가 좀 많은데 이 위에서부터 충분히 의미 있는 구간들에 대응을 충분히 하면서도 이 아래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시드를.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있는 거잖아 시드가. 그러면 한 2, 3억 정도를 굴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요 저점까지도 한 1, 2억 남겨놓고 계속 물 타면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도 1, 2억을 쥐고 있을 수 있는 시드가 크다는 건 그런 강점이 있는 건데 그런 강점을 조금 못 살린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깝고 이후에는 올라간다라고 이후에 있는 다시 투자할 때는 조금 한 1, 2억 정도는 진짜 몇 년에 안 오는 그런 기회를 나는 잡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킵해놨다가 썼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이 자리쯤인 거거든. SOXX로 보고 있긴 하지만 33에서 35달러다 하면은 대략 요 정도 자리에서 지금 평단을 만든 거니까
특별히 뭐 높은 고점에 물렸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얘는 그냥 두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5,800 있는 걸로는 이후에 이제 대응해야 될 라인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대응할 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TQ도 같이 가고 싶은데 쏙쓸만큼 안 내려오네요. TQ가 저만큼 내려오려면 쏙쓸은 엄청나게 내려갈 텐데 괜찮겠어? 아무튼 지금은 속실 가지고만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이제 의미 있는 자리 오면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드가 충분히 크다는 장점을 이후에 전략에서는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케니님 매번 이렇게 정성 들여서 댓글을 써주는데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겠어. 그치? TQ는 6.18을 대비해가지고 현금 확보 계획도 있어. 국내 올매도 하고 이번 달 월급 할 거고, 그리고 XOXL 가이드가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XOXL 사라고 했어. 잘했어. 그리고 30%는 배어리 씨에게 데뷔하라고 했지. 너무 잘했어. 케니가 사실 매번 이렇게 내 전략은 어떻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이런 것들 남겨주는데, 점점 정말 전략도 좋아지고 마인드도 튼튼해지고 이러는 게 눈에 보여서 진짜 너무 커뮤니케이션 할 때마다 너무 기뻐. 꼬꼬봉님, SOXL 너무 일찍 매수해서 평단가 35.5예요. 지금 물타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암울하네요. 35.5라고 하면은, 근데 이 라인이 사실 이게 나한테 지금 어떤 느낌이냐고 하냐면은, 이 단기 고점에 올라갔을 때 0.236도 안 왔을 때 사람들이 떨어져요 어떡해요 했을 때랑, 지금 SXL 요 정도면 굉장히 낮은 구간인데 물려서 어떡해요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 충분히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암울하게 마음 먹을 거 없을 것 같고, 물탈 돈도 조금 있다라고 하니까는 35.5가 평단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물탈 여력이 있으면 요 구간 안에까지 밀어 넣어. 물타기 해가지고 요 안에 구간까지 이제 밀어 넣어 놓으면, 아니 XX 기준으로 요 구간 안까지 넣어 놓으면은 좀 마음이 날 거고, 다만 요거 물타기 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자리는, 요 아래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제 물을 탄다라고 하면은 비중 적당하게 탈 수 있을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물 타면 될 것 같아. 다메 TM4님, 해지용으로 TMF를 들고 있는데 이게 이놈이 어쩜 좋아. 하루는 해칭은 안 하고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여. 벌써 10%가 빠졌는데 버려? 아니면 집 밥값 할 때까지 뒷바라지 한번 해볼까? 라고 남겨줬는데, TMF 나는 채권거래는 사실 안 해. 이게 뭐 금리랑 뭐 주가랑 어떻게 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말은 하는데, 보면은 막상 그렇게 긴밀하게 움직이지도 않아가지고 대응하기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난 해지용으로도 안 쓰는데, 다만 이제 얘는 보니까 한번 흐름을 타면은 상승 추세 타면 쭉 올라가고, 여기서도 상승 추세 타니까 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흐름 타면은 쭉쭉 움직이는 움직임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흐름 자체는 요렇게 타고 있는데 괜찮겠어? 괜찮겠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TMV를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채권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하게 말해주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일단 내 생각은 이래. 이하님, TQQQ, 저번에 40 깨질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때문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미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서요. 아마 전저점 이상으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SXL도 28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충분히 내려갈 수 있죠. 28 정도만, 까지만 내려갈 것 같지 않은데요. 진짜 QQQ, TQQQ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정도가 되면은 SOXL은 훨씬 더 깊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이설아님, 어제 29에 50주, 30에 10주 걸어놓고 샀더니 매수 성공했네요. 축하드려요. 도아님 영상 보면서 대응 잘 해보려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익절도 잘 해보고 또 추가 매수도 잘 해보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얘기해주셨고, 시크릿 H번님 얘기했던 거고, BJK님, 불주 24달러 언제 회복하려나? TQ랑 현금이랑 반반 들고 있고 SOXL은 100만원치 물렸어. 5월 6월 괜찮아, 월급 받을 날 많다 씩씩 해주는데 SOXL 충분히 대응할 만한 구간이었고, 그리고 그리고 BJK 훨씬 큰 돈으로 시드 굴리고 있는 거 아는데 100만원 정도면 뭐 재물 보냈다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그러면은 만약에 SXX상 요 바깥에서 지금
평단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금 물 타가지고 요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어떨까? 그 정도 생각이 드네. 그리고 BJK님 화이팅! 윤용철님 다음 2차 매수 라인 앞에서 말했어요. 1.27, 1.414 구간. ETS님 SOX를 추매 잘못하다가 현금이 급속도로 없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영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질문 추매를 많이 했네요. 근데 요거는 나의 기준이야. 그냥 도안은 이 자리는 빈자리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라고 마음을 먹었을 뿐이지 정말로 뭐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의미 있는 자리일 수도 있지. 그거 참고해줬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28불 후반에 추매를 했는데 40개밖에 못 썼어요. 쓸데없는 구간에서 100개 사고 중요한 지점에서 40개라니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물탈 여력이 아직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 전략 생각하면서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아. 물도 잘 탔다니까 화이팅! 그리고 좋아한다는 리님, 주주치님 라방 때 보고 영상 보고 구독했습니다. 오 고마워요. 진도리님 SOXL 예상 잘못해서 30달러 들어가 버렸다. 평단이 32달러라 기분이 싱숭생숭하지만 분할 매수하며 기다려야지. 이 분할 매수하는 것도 너무 촘촘하게 잡아가지고 평단에 크게 영향이 없는 그렇게 너무 촘촘하게 잡지는 말고 충분히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평단 물타기 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초대받은 거 잘 갔다 왔어. 엄청 재밌었어. 그러고 지금 사실 SOX의 평단 32달러라고 하면은 요거 이 구간 안에 아닌가? 그치? 요 구간 안에서 지금 평단 잘 맞는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아. 다만 이후에 이제 하락을 염두에 두고 요때도 이제 온다라고 하면은 물 타야지. 요 계획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트레이딩 뷰 지표는 사실 내가 이거 뭐지? 따와가지고 또 수정한 것도 많아가지고 공유 일단은 보조지표 정리해가지고 올리면서 혹시 특별하게 바꿔야 되거나 직접 했던 거가 더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 그거 한번 공유해보도록 할게. 별빛송이님 도망가야 하는 신호가 나온다면 손절해서라도 다 전략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전략 매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권이면 괜찮은데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도망가는 신호 나오면 어찌 대응해야 될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망가는 신호는 내가 계속 말했던 스토캐스틱 상에서 쌍봉이 나왔는데 그 쌍봉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강력하게 뭐 중기나 장기에서 띄우고 있다라고 하면 도망가야 돼 라고 했던 라인인데 그 라인에 왔다라고 해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만약에 내가 지금 손절을 했음에도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 이 신호가 틀려가지고 그냥 곧장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아쉽지 않아야 되고 게다가 내가 손절을 너무 크게 했어. 그래서 수익을 잡았는데도 이게 복구가 안 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략 매도는 절대 안 되고 비중 조절해가지고 비중을 좀 덜어내고 해야지. 다만 장기에서 좀 강력하게 나오고 주가도 좀 충분히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정말 의미 있게 듬뿍 좀 덜어내야 돼. 거는 같아. 다만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사실 주가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세게 떴다라고 하면은 비중 정상화 정도까지는 조금 손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땅키님 언제 사야 할지 도화님이 도움이 있었지만 말을 안 듣게 되네요. TQQ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52.1달러의 작은 돈 30주 진입하게 됐어요. 근데 요거 작은 돈 들어갔으면 상관없어. 52.1달러? QQQ 상에서 지금 0.38이라인 건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그냥 눌림목이라 볼 수 있고 3배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물 라인이다. 제가 재물을 보냈으니 떨어져서 저점에 와주십시오 하는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문제없어. 괜찮아. 잘했어요. 그리고 HTJV님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어제 SOXL 일목균형표와 MACD를 보니 추가 하락이 예상돼서 분할 매수할 요량으로 소량만 담았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대응 구간을 찾아봐야겠네요. 주린이라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MACD 보니 추가 하락이 예상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MACD 보면은 데드크로스 나가지고 추가 하락을 하겠다는 얘기군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RSI는 또 딴소리 하고 있단 말이지. RSI 상으로 보면은 50을 한번 삑 이렇게 눌러주면서 여긴 눌림목이다. 이제 한번 눌러주고 나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걸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보조지표가 영 딴소리를 둘이서 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딱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는 내가 잘 아는 전술 전략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조지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하락이 예상돼가지고 분할 매수 위해서 소량만 담았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일목균형표는 사실 요거 구름 때 보는 거는
돌파 매매 방법으로 많이 쓰는데 나는 저점을 잡고 요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한다. 루디님 찍어준 지지 라인에서 어마무시하게 싸우네. 그죠? 그 라인에서 지금도 프리장가 거기서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돈이 꽃보다 아름다운님 모바일로 스토캐스틱 패스트랑 슬로우 2개뿐이던데 도아님 건 3개네요. 모바일로 못 보나봐요. 아마 3개까지는 잘 지원을 안 해줄 거야. 근데 트레이딩 뷰에서는 3개까지 더 보이니까 키워 말고 일단 차트 볼 때는 트레이딩 뷰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피보나치나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보는 방법도 강연? 일기입니다. 일기. 내일도 기다려지네요. 얘기해 주셨고 주말에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그동안 즐거웠다님 실례지만 몇 주 정도 담고 계신가요? 요런 질문이 사실 종종 들어오거든. 근데 요 질문 받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느낌이, 야, 너 지갑 한번 봐보자. 얼마 있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보여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래서 공개는 안 할 거야. 막 계좌 인증, 수익 인증 해달라는 말도 많았지만 안 할 거야. 안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인드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리고 시드가 크던 작던 간에 어차피 대응점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올바른 질문은 이거 아니었을까? 지금 이 위치에서 비중 얼마 정도 담고 계세요? 이런 질문이었으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제꾸시님, 도아씨, 우리도 라이브예요. 빠밤. 어제 재밌었구나. 근데 아직은 나는 일기장 형식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라이브를 하더라도 내가 크게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계속 녹화해가지고 할 것 같고, 그리고 라이브 하면 난 채팅만 이따 끝날 것 같아. 라이프워커님, 오랜만이에요. SXL 처음으로 들어가서 31.4평단. 조금씩 내려가면 더 내려올라고요. 늘 고마워요. 레몬. 뭔가 평화롭다. 그리고 정답님이 SXL 어제 한 주 매수했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니님, 왜 이렇게 귀여워? 나도 어제 좀 샀어요. 나스닥이 13,500이면 TQ가 몇 달러까지 내려올까요? 그리고 나는 또 다 마이너스 웃음이라고 해주셨는데, 나스닥 요거 수치도 사실 IXIC로 볼 수도 있고, 선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NDX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요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사실 저거 지수들을 나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냥 지금 얼마인지도 몰라 진짜. 다만 큐큐큐 이거 그때 장이 하락할 때도 막 나스닥 지수도 보고 선물도 보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또 큐큐큐로 돌아와서 전략을 짰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 원정님, 지난 영상 보니 빅스 지수 이용하시던데 빅스 지수가 무엇인지, 또 빅스 지수를 이용한 빅시 투자법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헷 남겨주셨는데, 빅스 지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얘가 빅스 지수가 치솟으면서 뭐 20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좀 공포스러워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20 즈음이나 그 아래다라고 하면은 좀 평온하게 흘러간다라고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빅시를 한다라는 거는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빅스 지수를 보고 빅시를 대응하기는, 빅시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한 달 뒤에 그 주가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스를 이용해서 빅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냥 뭐 거의 모든 차트가 그렇지만 이렇게 바닥을 굴려갈 때 사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팔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 근데 빅스 지수 봐가지고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거듭 말하지만 빅시는 질문 나온 김에 한번 쭉 보자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짧게 먹고 나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럼 굴려주는 느낌 날 때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근데 굴려주고 나서 굴려주는 느낌 나네? 하고 여기 굴려주는 느낌 나네? 하고 들어가서 물렸어. 물리고 쭉 있다가 이제 요때쯤부터는 이제 다시 또 익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마음 편하게 차트를 볼 자신이 없어. 빅시나 빅스에다가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건데, 나는 미국 시장에 대한 롱스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아. 다만 내가 인버스를 잡는 경우는 추세 상단일 때, 나에게 있어서 추세 상단은 가장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요런 때는 또 추세 상단이면서 이때 하락 다이버전스도 강력하게 장기에서 보여줘가지고 요때는 이제 하락을 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요럴 때는 해지해. 그리고 뭐더라, NRGU
또 그때 추세 상단인 것 같아 보여가지고 NRGD 그때 잠깐 잡아가지고 수익 봤었고 그런 식으로는 해. 그래서 오늘의 결론, TQQQ가 더 하락한다면 SOX는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TQQQ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XOS에다가 비중을 싣는 약간 하는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해보고 싶었고, 사실 지금 댓글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점점 촬영 시간이 길어지고 업로드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오늘 또 10시까지는 올리려고 했는데 진식이한테 또 혼나겠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지금 댓글들도 사실 좀 의미 있고 꼭 대답하고 싶은 댓글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중이야.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 여유 가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자. 그럼 안녕.